돌이켜 보니까 많은 성과가 있었던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첫째, 이제 우리가 국내 매출 1조, 첫 1조에 이렇게 도달을 한 그런 한 해입니다. 그리고 해외 매출이 2,800억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또 인도네시아, 또 이런 새로운 나라에 우리가 진출을 하는, 또 호주에도 진출을 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에 많은 성공자들이 나왔습니다. 임페리얼 마스터가 이제 작년에 3명, 그 작년에 1명에서 이제 4명의 임페리얼 마스터가 탄생을 했습니다. 임페리얼 마스터는 연봉 10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라운 마스터가 이제 33명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크라운 마스터는 4억 이상이 되는 분들이 이제 크라운 마스터 반열에 오르신 겁니다. 아까 옷가게 하시던 아주머니 오랫동안 옷가게를 했지만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에 4천만 원씩을 버는 그런 이제 성공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얄 마스터가 164명, 요 화면 띄워주세요. 예, 164명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리더 스크럼 멤버가 이제 연봉 1억 넘어가는 사람이 300명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뭐 300만이 넘은 사람 중에서 그 정도 숫자 같으면은 별거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가 5년 전, 대개 10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몇 명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숫자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적은 숫자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은 숫자가 10년 만에 이만큼 이제 성공자가 탄생을 했다고 하면은 그 다음 이제 다음 10년 후에는 얼만큼 탄생을 할 건지 저도 굉장히 가슴 벅차게 생각이 듭니다. 이 화면 계속 띄워주세요. 예, 앞에 화면. 예. 그래서 지난 한 해의 성과를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정말 많은 이렇게 일들이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 2019년도 이제 새해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벅참을 느낍니다.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3년 동안 준비해왔던 중국 시장이 드디어 오픈이 됩니다. 지금 6월달 전후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순탄하게 지금 이제 중국 직소 허가 사항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 오픈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속을 좀 새겼던 베트남이 이제 어떻든 올해는 이제 오픈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오픈을 예정을 했었는데 베트남 내에 직접 판매 법이 바뀌면서 법을 정비한다고 일체 허가를 안 내주고 거의 1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야 뭐 이제 그 나라 국가 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이 어떻든 올해 이제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이제 홈페이지는 지금 오픈을 해서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랜드 오픈식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면은 너무 추워서 러시아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울 한철은 이제 어떤 것도 안 되는 곳이 러시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봄이 돼서 날씨가 풀리면은 이제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그때쯤에 러시아 그랜드 오픈식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터키의 지사장이 지금 이미 선발이 돼서 오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터키도 오픈이 될 겁니다. 지금 인도도 인구 12억의 엄청난 대국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많지만은 잘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 지사장 이미 선발이 돼서 지금 인도 오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제 내년에는 인도도 오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남미 쪽도 지금 이제 오픈 준비를 지금 하나씩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멕시코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까지 진출했던 해외 지사들의 매출이 작년 들어서 급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 진출을 해서 처음에는 한국 기업이 뭐를 하겠어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미국 들어가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원래 미국에서 출발한 건데 그거 수입해 간 한국 업체들이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메인스트림에 계시는 분들이 이거 미국에서 세운 회사보다도 훨씬 좋은 제품을 훨씬 싸게 팔고, 그 다음에 바이너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 사실은 미완성으로 한국에 넘어왔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수당 면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비가 돼서 다시 미국 땅에 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고, 이제 미국의 주류 사회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한국말을 잘 못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합류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사가 지금 진출한 나라마다 우리는 다 흑자를 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준비 기간을 끝내고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작년에도 상당한 성장이 있었지만은 올해는 훨씬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터미가 올해 이제 아주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사가 완공이 되고 신사옥으로 3월 23일 날 이제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좀 구경 좀 하시죠. 실제 건물보다는 조금 조감도가 덜 예뻐요. 대개는 실제 건물보다 조감도를 예쁘게 그리는데, 요게 이제 강당입니다. 1,500명 들어가는 강당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요 1층에는 북카페가 있습니다. 애터미 현재 본사와도 북카페가 조그맣게 있죠. 그런데 여기는 1층 전체가 다 북카페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근무 중에도 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또 그 옆에 이제 유아방도 제일 좋은 곳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리더들 이렇게 방도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크라운 최소 로얄 정도 돼야 들어가는 방입니다. 꼬면은 올라가세요. 근데 사실은 그 1층 북카페 전체가 회원 여러분을 위한 이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천정 엄청 넓고요. 들어오면은 시원하게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00성 정도의 식당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정말 재미난 그런 공간들, 너무 구경을 많이 오셔가지고 직원들이 일을 못할까 봐서 걱정인 그런 공간들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직원들을 정말 일하다가 지치면은 쉬라는 게 아니고 놀다가 지치면은 일이나 해라 하는 이제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노는 데를 많이 만들어 놨더니 다른 분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니 직원들이 와가지고 놀기만 하다가 운동만 하다가 일을 안 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저는 반대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운동시설들을 만들어 놨는데 나는 운동을 안 할까 봐 걱정이다, 직원들이. 왜? 여러분 매일 2시간씩 운동하라면 나 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 와가지고 하루 종일 운동만 할 그런 직원이 없다 하는 거예요. 매일 저는 1시간씩이라도 좀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재미난 공간들을 여기저기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우리 직원들을 잘 모시고 섬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을 잘 섬겨야 우리 임직원들이 우리 회원 여러분들을 잘 섬길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임직원들을 개차반 취급하고 그러면은 화풀이를 저한테 하겠어요? 회원 여러분한테 하겠어요? 회원 여러분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 회장은 말이야 월급도 조금 주면서 말이야 일만 시키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혹시나 불평불만하고 할까봐 가지고 연봉도 엄청 셉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만큼 평균이 거의 한 1억 정도 돼요. 우리 직원들 최저임금이 1억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최저연봉이 평균이. 예. 그래서 상당히 높은 그런 대우를 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환경으로 모셔서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면은 우리 직원들이 어때요? 감동을 하면은 누구 잘 모실 것 같아요? 우리 회원님들 좀 잘 모셔달라고 제가 부탁하는 의미에서 이런 환경을 만드는 거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좀 속에 맺힌 게 있어서 사옥을 제대로 짓는 거예요. 정말 우리 초창기에 봉천동에 정말 새빵살이 할 때가 있었어요. 뭐 전체 회사 전체 평수가 뭐 한 6, 70평이나 되나? 거기에요 회장실도 있고 직원 사무실도 있고 창고도 있고 서울 센터까지 있었어요. 예, 그 조그만한 데. 그러니까 얼마나 복작복작했겠어요. 자, 그런데 어떤 회원이요 고객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왔는데 표정을 보니까 입이 이만큼 나왔어. 왜 그러는가 했더니 이유를 바로 알았어요. 제가 얘기를 딱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그분이 회장님, 저는요 지금 제가 어디서 일하는지 아세요? 저희 회사 사옥 빌딩은요 회전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요. 아이고 정말 이 거지 같은 데 와서 저보고 어떻게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요 그분이 저를 이렇게 뭐 무시하고 막 해서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 가버리는 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을 힘들게 모시고 온 그 회원분에게 저는 너무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한 분 모셔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사옥이 거지 같다고. 실제로 거지 같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정말 그거를 10년 동안 잊지를 않았어요. 언젠가는 내가 우리 회원님들이 회사 후져서 사업 못하겠다고 모시고 온 분이 돌아가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정말 피가 맺히게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옥을 잘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언제든지 우리 회사 괜찮은 회사야 하면서 딱 모시고 오면은 정말 이런 회사가 있었어?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거기에 들어가는 건축 비용은 홍보비로 다 뽑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언론사에서들 찾아올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와 이런 회사가 있어? 이런 사무실이 다 있어? 근무 중에 수영해도 된다고? 근무 중에 라켓볼 해도 된다고? 사옥 안에 라켓볼장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그 다음에 막 미끄럼틀이 싹 있어가지고 그리고 막 이렇게 뛰는 거 있죠. 예, 천정 뚫어가지고 막 펌핑할 수 있고 볼풀이 있잖아요. 볼풀 요만한 유치원 애기들 노는데 그거 해가지고요 볼풀 만들어 놓고요 직원들 거기 팍 누워가지고 막 장난치던 얘기를 하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피트니스 클럽 쫙 만들어 놓고 요가실 쫙 만들어 놓고
여직원들은 특별히 또 아주 전망이 좋은 위치에다가 휴게실 쫙 만들어 놓고, 그래서 좀 피곤하고 하면은 그냥 마음껏 쉴 수 있도록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앞으로 승마장도 멋지게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 5마리 지금 우리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마음대로 탈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승마장이 넓지가 않아 가지고 말을 더 많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마음껏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언론 쪽에서 와가지고, 이야, 사옥 안에 승마장이 있다고? 수영장이 있다고? 그것도 일 끝나고 수영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 중에 수영해도 된다고? 이야, 이런 데가 있어. 그리고요, 좀 진짜 토픽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생각하는 방이라고 있어요. 그 방은요, 의자가 양변기예요. 예. 여러분 변기에 앉아갖고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회의실이에요. 예, 회의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양변기를 쫙 놨어요. 암모니아 냄새도 솔솔 풍길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하는 방. 재밌잖아요. 그렇죠? 예, 뭔가 좀 색다른 게 있어야 언론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잡지에도 막 아마, 그래서 야, 이런 회사가 있다 하는 것이 좀 세계적으로 언론에 홍보가 된다고 하면은 그 건축비는 우리가 광고비로 다 뽑을 수 있는데, 기자들한테 광고비 주고 할까요? 기자들이 재밌어서 취재하러 올까요? 취재하고 자기네가 재밌어서 취재하러 올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모자 쓰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장사는요, 믿져야 본전이 아니고 믿지는 듯 하는데도 남아야 되는 게 장사예요. 예. 믿지면 본전이다 그러는데, 믿져야 본전이 아니고 믿져도 남아야 된다.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다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고 우리 회원님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본사를 만들어서 너무 투자를 많이 해서 믿지는 것 같은데, 전 세계 언론들이 이런 회사도 있다고 홍보를 해주면 결국은 남는 장사가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본사뿐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해외에서 이제 많은 회원들이 한국 본사를 방문하러 올 겁니다. 그럼 어디다 모실 것인가가 참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품 클러스터 오롯 공장도 이렇게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장하고 또 이제 모실 수 있는 호텔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지금 26,000평을 지난주에 계약을 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은요, 예, 요게 금강이에요. 예. 여기 큰 다리 건너가면은 요 금강입니다. 요 밑에 좀 해서 한 1km 이내에 우리 본사가 있어요. 그리고 요 26,000평이 바로 여기에 이제 원래 켄싱턴 호텔을 지으려고 했던 자리인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호텔도 짓고 큰 강당도 지을 거예요. 여기에 한 4배 정도 되는, 그러니까 10,000명 정도 들어가는 그런 강당을 지금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든 여기에 이제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 매주 한 500명을 초청을 해서 이제 여기서 매주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을 이제 모시려고 이제 호텔을 우리가 짓는데, 요거는 이제 전에 여기에 설계를 했던 그런 건데 꼭 이대로 지을 건 아니에요. 예, 우리에게 맞도록 용도를 바꿀 건데, 전에 여기다 그 호텔을 계획을 했던 분들이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해놔서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지금 하여간 이제 올해 이제 오롯 공장도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롯 공장 화면 잠깐 띄워줘 보세요. 여기는 이제 식품 클러스터죠. 그래서 여기 10,000평에 지금 이제 여기도 이제 한 5,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강당이 지어집니다. 예, 다음 장면. 예, 다음.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한 맛집들 있잖아요. 맛의 달인들.
그런 분들을 여기 모셔가지고 여기서 생산을 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사다가 공급을 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좀 있어요. 첫째는 양을 못 대고, 두 번째는 유생시설이 문제가 있어요. 맛의 달인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유생시설을 달인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유생시설을 갖추고 포장 라인을 갖춘 이곳에 와가지고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모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전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맛집들, 최고의 그런 식품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엔타이시에 지금 우리 벌써 공장 지금 이제 허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비전 센터인데 여기에도 5,000명 들어가는 강당이 지금 이제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해모힘 1공장이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증설하기 위해서 공간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애터미가 이제 어떤 모습으로 갈 건지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미리 보여드렸습니다. 자, 애터미라는 회사는 이제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언론 쪽에서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되세요? 저는 매우 잘 되는 것은 원리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리 원칙대로 하면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짓을 안 하는 거고요. 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돈이 벌리는가 하는 그 원리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유통을 하는 회사입니다. 유통을 하는 회사는요,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은 잘 된다는 것이 원리예요. 대개 원리는요 매우 심플해요. 여러분, 착하게 살면은 잘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산다고요? 예, 이 원칙이 잘못된 분이에요. 예, 착하게 살아야 잘 사는 거예요. 진짜 보세요. 우리나라에 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요, 제품 하나를 보면 되게 착해요. 냉장고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10년을 써도 고장이 안 나고요. 고장 나면 어떻게 해줘요? AS 득달같이 해주죠. 착해요, 안 착해요? 속여 먹어요, 막? 그런 회사들이 다 대기업이 되는 거예요. 진짜 큰 기업이 되고 진짜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요, 진짜로 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한번 팔아먹었으니까 내 몰라라 하고 이렇게 나쁜 사람들은요 다 망해요. 처음에는 조금은 잘 되는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다 망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거나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 잘 살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착하면은 손해 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적게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도 말고 기도하라. 요거 있죠. 예, 디모데전서에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그 앞에 나오는 한 구절이 있어요. 항상 손을 따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네 가지인데 한 가지는 빼놓고 먼저 나오는 거 한 가지를 빼놓고 그 나머지 세 가지만 하더라고. 왜 그러는가 봤더니 기도하는 거 속으로 영구영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뻐하는 것도 속으로 영구영 할 수 있어. 감사하는 것도 속으로 영구영 할 수 있어. 그런데 항상 선을 따르려고 하면은 상대적인 거예요. 선이라는 건 상대편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손을 따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손해 볼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그래도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내한테 악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마저도 선을 따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손해를 볼 것 같은데 제가 해봤거든요. 두 가지가 나타나요. 첫째 한 가지는요, 악하던 사람도 대부분이 다 선하게 바뀌어요. 내가 계속해서 선하게 행하면. 그런데 끝까지 안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요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는 항상 손을 따르라. 네가 계속 악하게 하는 사람도 네가 갚지 말아라.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정말 어떤 경우에 정말 하나님이 갚으시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실제로 제가 이렇게 체험을 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손을 따르라는 거, 여러분 그렇게 사실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원리와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는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 절대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에 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단계 회사 지금 오셨어요? 예, 지금 아직까지도 발발 떨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몰라요. 예, 절대로 안 해야지, 다단계 물건 사면 안 된대 막 이러면서. 그런데 긴장하지 마세요. 다단계 사업이라는 것이 법적으로도 합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어요. 물론 불법적으로 하는 데가 많고 합법적이면서도 비도덕적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은 맞아요. 다른 업종도 뭐 그런 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쪽 동네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긴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좋은 다단계 회사하고 나쁜 다단계 회사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잘 모르고 오셨다면요,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화장품, 샴푸, 뭐 건강식품, 치약, 칫솔, 뭐 곰탕, 햄 이런 거, 주스, 뭐 다시팩 이런 거 다 여러분들 쓰시는 거잖아요. 집에서 또 쓰셨던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제품을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들어보시고, 저기 나와 있는 제품보다 나는 더 좋은 것을 썼다, 그리고 더 가격 싸게 썼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은 절대 애터미 사업 하시면 안 돼요. 살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다른 데 가서 사시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쓰던 치약, 칫솔, 샴푸, 화장품 이런 것보다도 여기가 더 싼 것 같네? 라면도 더 싼 것 같네?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은 여러분들은 일단 소비자를 하시라 하는 거예요. 자, 소비자 하면 이익이 돼요, 안 돼요?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사면은 이익이 되죠. 저희는 소비자 이익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소비자가 물건을 사서 이익을 못 본다고 하면은 그거는 법적으로 합법적이더라도 나중에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 회사는 되는 듯 하다가 다 망해요. 지금까지 다단계 회사치고요, 그렇게 했던 회사치고, 그러니까 얼마 매출을 일으키면은 무슨 자격을 따서 물건을 더 싸게 산다든가, 밑에 사람한테 수당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든가, 이따위로 해가지고 사업 설명을 하는 회사들은요, 결국은 뜨는 듯 하다가 다 망해요. 지금까지 100% 망했어요. 다이너스티라는 회사가 망했고, 주코라는 회사도 망했고, 그 다음에 월드 라이센스니 여러분 잘 아는 자석료 회사 있죠? 그런 회사들 다 망했어요. 돈 번다고 난리치고 막 하다가 또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건 되지가 않아요. 왜? 사람들은 잠깐은 속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계속 속지는 않아요. 사람들은 바보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갈 수 있는 회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은 정말 필요한 물건인가? 세 가지 요건이 있어요. 필요한 물건인가? 필요도 없는 자석료 갖다 팔면 되냔 말이에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거 갖다가 자, 그래서 필요한 물건인가? 생필품인가? 내가 여기서 안 사더라도 전에 산 적이 있거나 앞으로 사고 싶은 물건인가? 요걸 반드시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품질이 좋은가? 품질이 안 좋으면 가격이 아무리 싸더라도 써요, 안 써요? 안 쓴단 말이에요. 일단은 품질이 좋아야 돼요. 두 번째가 그 품질로서는 어디서도 살 수 없는 그런 가격인가, 요거를 따져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절대 품질의 제품,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품질의 제품만을 취급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절대 가격, 누구도 이 가격에는 팔 수 없다 하는 가격에 판매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들어보시면은 느낄 거예요. 이 공기청정기는요, 절대 품질이에요. 예.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각종 센서가 다 들어있어가지고요, 요거 가지고 놀아도 재밌어요. 막 창문 이렇게 열어보고 황사 많은 날, 그러면 요 센서가요 막 작동이 돼가지고 막 여기서 막 녹색불, 주황색불, 빨간불이 막 들어오면서 막 지가 돌아요. 막 AI
기능이 작동이 돼가지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도 막 원격으로 지금 상태를 다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끄고 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안을 꽉 문 닫아 놓으면 이산화탄소가 많아지죠. 사람 몸에서 이산화탄소가 계속 나오죠. 예. 그러면은 이거는 이산화탄소는 어떤 공기청정기로도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뭐를 해야 되면 창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창문 열으라는 신호를 여기에 보내줘요. 그럼 창문을 열어요. 그럼 황사가 들어올 수 있죠. 그렇죠? 예. 황사가 들어오더라도 이게 지가 슉 돌려가지고 딱 깨끗하게 해서 파란불로 딱 잡아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보통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으면은요, 다 120만 원, 180만 원대예요. 근데 이거는 2단으로 되어 있어요. 68만 원. 절대 품질의 제품인데, 온갖 센서가 다 들어가 있는데, 예? 그리고 막 이렇게 음식 냄새 있잖아요. 그런 거 이 주방 옆에 갖다 놓으면요, 이게 막 갑자기 막 돌아가면서 음식 조리하다 보면요, 막 빨간 불 켜지면서 막 쥐가 막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호흡으로 해서 주부들 폐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주부 그 암 사망률 1위가 폐암이라는 거예요. 담배도 안 피는데 내가 왜 폐암 걸렸냐고 그러는데, 조리에서 나오는 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폐암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방마다 놔둬야 되겠어요? 안 놔둬야 되겠어요? 놔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으면은 성능은 좋은데 비싼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68만 원에 1단짜리 하나 가격에 파는 거예요. 절대 품질인데 절대 가격에 파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어디를 가든,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이만한 품질의 제품을 이 가격에 파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있다 없다? 없어요. 예.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절대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요게 지금 애터미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에요. 애터미는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이런 우리와 같은 다단계 판매회사나 방문 판매회사를 경쟁사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수당을 줘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수당을 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제품을 대부분 비싸게 팔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팔아내려면 너무너무 힘들고, 팔고 나면 재구매가 안 들어와, 전화를 안 받아.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조직이 안 커지는 거예요. 이게 조직이 커지려고 그러면 한번 파는 것만 팔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재구매를 해줘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 쌓여 나가면은 내가 연금속 소득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인지 제대로 된 다단계인지 판단을 할 때 기준도 없이 벌벌 떨고 있을 게 아니고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라 하는 거예요. 자, 첫째, 필요한 물건을 파는가, 그것이 품질이 좋은가, 가격은 어디보다도 싼가 하는 그 기준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 가가지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때 막 돈 번다고 그러면은 멍해가지고 막 따라가고 이러지 말고 그 제품 정말 싸고 좋은지를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파이프라인 사업이라고 그래요. 파이프라인 사업. 예를 들면 막 우물에서 바가지로 물 떠다가 이렇게 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물에서 세모에서부터 파이프라인을 연결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꼭지를 틀면은 계속 물이 쏟아질 수 있는 파이프라인 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파이프라인을 만드느라고 힘들기는 힘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나면 물이 안 나와. 원인이 있어요. 기울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울기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이 기울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가격의 차이란 말이에요. 가격이 다른 데서 여기 A라는 가격에 팔면 우리는 B라는 가격에 팔아, 더 낮은 가격에 팔아야 계속해서 물이 흘러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해놔. 파이프라인을 만들기는 만드는데 물이 위로 솟구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놔도 결국은 연금성 소득이 안 올라온다 하는 겁니다. 만들다가 쓰러지고 만들다 쓰러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울기를 보는 것이 뭐냐, 다른 데보다 더 싼가 하는 것을 분명히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사업을 안 하더라도 평생 이 제품을 써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고요. 그 생각이 안 들면은 하지 마세요. 해도 안 돼요. 자기도 안 쓸 물건을 들고 다니면서 팔려고 하면 힘들기만 하지. 오늘 분명히 그 관점에서 한번 정확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으면, 한 번만 소개를 해 놓으면 사람들이 계속 이 제품의 품질과 가격에 매료돼서 계속 써줄 것인지, 애터미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애터미는요, 사훈 아까 같이 이렇게 외치셨는데,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이렇게 돼 있죠. 사훈 1번이. 예.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영혼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은 절대 수단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애터미의 생각이다 하는 겁니다. 궁극의 목적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애기 철학과 젖소 철학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목장 주인이 젖소를 잘 돌봐주는 이유가 있어요. 젖소를 위해서 돌봐줘요? 젖소로부터 우유를 얻기 위해서 돌봐줘요? 우유를 얻기 위해서 돌봐주죠. 우유를 생산하지 못하는 젖소를 계속 돌봐주는 목장주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목적이 바로 젖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유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기를 잘 돌보는 것은 아기 자체의 목적이 있어요? 아니면 아기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아기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터미는 절대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회사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파트너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말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을 사랑해서, 이분이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애터미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을 도와주는 쪽으로 일을 하시라 하는 거예요. 내가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지 말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터미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사훈 첫 번째 정신이 사람을 결코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정말 줄기차게 달려온 거예요. 돈만이 목적이었다고 하면은 이미 돈이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어디 가서 돈 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돈 쓸 시간이 없어요. 연말에도 그냥 마지막 날까지, 그것도 밤 12시가 넘도록 뭔가를 했어요. 1월 1일 날도 놀질 않았어요. 겨우 그냥.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줄기차게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은, 돈이 목적이라고 하면은 돈이 채워지고 나면은 서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성공하기를 바라고, 또 사연들을 들어보면은 정말 아픈 아이를 데리고 있는 그런 가정도 있을 거고, 병든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그런 가정도 있을 거고, 또 그 중에는 돈을 잘 벌어오던 가장이 쓰러진 가정도 있을 거고, 정말 이런 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애터미라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삶에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애터미는 다행인 것이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돼요. 특별한 경험이 없어도 돼요. 우리 로얄 클럽에 들어온 많은 분들이요, 다른 다단계에서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 많아요. 또 학교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크라운 클럽에 간 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자본이 없어도 돼요. 돈이 한 푼도 없어도 돼요.
우리 크라운 클럽에 들어간 분 중에는요, 진짜 화장품 한 세트 살 돈이 없어가지고 애기 용돈 저금통 깨가지고 야, 나 좀 빌려줘 그래가지고 그걸로 한 세트 사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팔고 돈 주는 사람한테만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도 크라운 클럽에 간 분이 있어요. 우리 초창기에 어떤 줄 아세요? 우리 해모임 빈 박스라든가 화장품 빈 박스가요 그렇게 인기가 많았어요. 절대 버리질 않았어요. 왜? 화장품 들어있는 거 한 통을 살 수 없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빈 껍데기 들고 다니면서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요 빈 껍데기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도 지금 로얄 클럽에 가고 크라운 클럽에 가고 임페리얼 마스터가 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애터미 시스템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정말 지금 인생이 답답하고 희망이 없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송솔나무 프루티스트가 얘기했듯이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